자, 오늘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관심을 모았는데 좀 어땠나요? 네, 오늘 그 김무성 대표랑 3번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 먼저 입장에서 오부 요인들과의 한담 자리가 한 번 있었고요. 그렇죠. 입장하고 퇴장할 시에 김무성 대표가 제일 그 입구 쪽에서부터 영접을 했으니까 네. 두 차례가 있었고 네. 마지막에 여야 지도부 세 번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3번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눈을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한 번도 없다. 아. 이야기입니다. 뭐 카메라에 안 찍힌 건 아닐까요? 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만남과 3번째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어떤 대답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비춰주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어떤 분위기를 한번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고리는 끊어지는 거거든. 나는 당신의 남자 그리고 추억이 네, 뭐 저희들이 좀 약간 코믹하게 구성을 해본 거고요.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서로 아주 반갑게 아주 살갑게 그렇게 서로 만나는 모습 같지는 않았어요. 그죠? 변 변호사? 그렇죠. 예.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께서 임기 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에도 다음 대권의 뜻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 네. 개헌론 관련해서도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론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에서 개헌론을 말씀을 하시면서 청와대와 좀 지나치게 다른 방향을 보인 것에 대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언의 좀 압박을 가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김무성 대표 측은 뭐 그런 거 아니었다 이런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자리는 여야 면담 자리나 이런 자리는 그 야당 쪽에 도리어 말을 많이 할 기회를 줘야 되는 자리도 좀 바꿔줬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였었는데. 그 여야 회동 자리에서 처음에 자리 배치는 네.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쪽 편에 앉는 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입장한 김무성 대표가 그걸 보고 오늘은 오른쪽에 야당 분들을 앉히고 네. 박 대통령이 많은 말씀을 듣게끔 하고 박 대통령과 의견을 좀 많이 개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차원에서 자리 배치를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배려를 했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그런 네. 차원에서 대표 회동에서도 야당 쪽에서 많이 말씀을 할 기회를 드렸지 본인이 그런 거를 뭐 대통령이 의식적으로 하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네. 오늘 시정연설 이후에도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한다. 네. 그 열심히 잘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마지막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네. 올해 내로 꼭 네.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말을 저는 김무성 대표에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치 어쨌든 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를 그렇죠. 김무성 대표에게 그냥 던지는 네. 이게 상당히 어떤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고단수 어쨌든 행동이었다. 고단수고 예. 김무성 대표가 받아서 내가 당론 대표 발의를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김무성 대표로서도 어떤 정치적 승부를 띈 거죠. 승부를 던진 거고 사실은 그런 뭐랄까 그 저항을 뚫고 뭔가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어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에게 줬다. 그러니까 뭐 개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해라. 청와대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김무성 대표 임기가 지금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당 지도부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일화가 네.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시정연설에 앞서가지고 오부요인과 국회의장단 회동에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 여야 대표들도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 만남이었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담으로 한국 정치도 좀 유머가 좀 넘치는 유머가 있어야 된다. 또 네.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띠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 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듯 제가 비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된 것입니다라고 농담을 제가 던졌습니다. 비대해서 비대위원장이다. 네, 이렇게 그 유머들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석현 부의장이
김무성, 이양구 대표를 지명하면서 네. 김무성 대표랑 이양구 원내대표는 유머가 지나가는데도 웃질 않네요. 라고 얘기를 했고 좀 긴장했나요?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 가지 사정을 네.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거였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유머는 언중유골이 있네요라고 했습니다. 아주 뭐, 예. 약간 정치적 의미도 담겨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네. 개헌 문제를 갖고 개헌 문제랑 공무원연금 문제를 갖고 갈등을 빚었던 김무성 대표 네. 그리고 경제 활성화 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양구 원내대표로서는 굉장히 뭐 웃을 수도 없고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네. 그런 그 과묵함을 지키고 있었을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걸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네. 그 표현은 언중유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무성 대표가 참 재밌네요. 오늘 그 개헌 얘기가 뭐 있었다 없었다 그런 얘기가 막 오가던데 실제로 있었습니까?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면담 이후에 여야 정책위 의장이 1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밝히면서 질의응답 과정에 개헌 얘기는 없었다는 질문에 네. 개헌 얘기는 없었다. 네. 특히 야당은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아. 못을 박았는데 그 뒤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수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하면서 네. 개헌 얘기가 오갔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이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내일 있을 대표연설에서 제가 개헌 문제를 많이 많이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이양구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양구 원내대표가 개헌 얘기는 없었던 걸로 좀 논의를 정리하자.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야당 쪽에서도 이걸 받아들였었는데 네. 15가지 논의사항이라고 발표된 것 중에 야당이 강조했던 부분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뒤늦게 이제 공개를 했군요. 이제 개헌 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본총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아직도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약간 경호원들, 경찰들이 네, 이렇게 좀 세월호 유족들과 이렇게 뭐랄까, 혹시라도 있을 마찰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분리를 좀 시켜놨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거기 들어가면서 세월호 유족들의 손을 잡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가는 게 맞았다고 볼까요? 글쎄, 저게 이제 상당한 뭐 하나의 민감하죠. 이슈가 네. 민감한 이슈긴 한데 지금 이제 시정연설하는 곳이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게 주 목적이긴 해서 그래서 참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네. 한 번 정도는 이제 손도 잡아주고 인사를 할 법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자료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저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나가서 악수가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나 이제 야당 측에서는 뭐 지나가면서 악수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비판을 했거든요. 또 하나의 진영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든 찾아와라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네. 정작 국회 앞까지 와서 피켓을 드는 유가족들의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능력 네. 한번 주지 않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우리 정철식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특별법 하나라든가 정책에 대한 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네. 원칙과 형식을 중요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는 세월호 특별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에 집중하고자 아마 그런 모습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